권범수 선수와는 4강 경기 리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상대의 약점을 파악해서 좀 파고들 선수와의 1라운드 때도 그렇고 이번 권범수 선수와의 2라운드 때도 시작하자마자 딴 쪽을 2번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이게 10년 전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밀고 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면 또 피하는 선수한테 격기가 주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것도 주의를 자주 받지만 받아주는 쪽에서는 아예 격기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그 유리한 룰을 저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자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을 자주 펼쳤었는데, 이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대회를 시작하면은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룰이 바뀌었대요. 바뀌었는데도 이게 무지성으로 하면은 옛날 버릇이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일단 그 딴쪽을 들어가면서 밀고 들어가는 게 버릇처럼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잠깐 대접을 자주 해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하고 발이 이 뒤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간혹 나와요. 이게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수련하고 있는 게 대한태권이라는 이 단체 그 기존 수련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도민체전을 제가 청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충북 도민체전을 나가는데, 도민체전을 나가면은 한국태권협회라는 그쪽 룰을 또 따라야 돼요. 도민체전이 5월달, 전국체전이 10월달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준비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민체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전국체전 후에 도민체전이 열리게 이상하게 또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연습을 또 하고 10월달에 또 전국체전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갑자기 듣고 그러면은 이제 도민체전 연습해야 되나? 도민체전 연습을 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도민체전 룰대로 이렇게 그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이 연습을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 도민체전도 취소됐다, 이제 대통령기 대회가 대신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 룰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선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룰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버릇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 발이 이렇게 나와 있고 뒷발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지죠. 이거 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많이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빗발기를 가급적이면 풋내발기를 쓰려고 하고 있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회 때 빗발기라는 그 스탠스를 잘 안 썼어요. 그 이유는 제가 유치월 달에 이도 종아리 파열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덧거리나 아니면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제 딴쪽수 같은 거를 하기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내 근육에 대해서 내 자신이 없으니까 1년간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되는 상태라고 해도 두려움이 많아서 그 스탠스를 좀 많이 바꿔가지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홍석일. 자, 서로 툭툭 하면서 툭툭 차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네,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전이라도 볼 수 있고요. 툭툭 던지는 딴쪽수가 많이 있는데, 많이 하면은 멍이 들기도 해요. 4, 50분 경기를 스파링을 하다 보면은 안 아플 수가 없죠. 저렇게 툭툭 맞으면 멍도 들겠어요. 멍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 친구의 발차기를 딱 막았는데, 이번에도 기억자로 왔어요. 딱 막았을 때 느꼈습니다. 내가 저 친구의 발에 맞을 리는 없겠다. 그 기억자 발차기를 할 때 막으려면은 그 수련 과정에서 배우는 이렇게 막거나 그런 가드로는 어려워요. 오른팔의 위치를 더 떨어뜨려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내 얼굴에서 최대한 떨어뜨리고서 막아줘야지 기억자로 들어온다고 해도 막히죠. 제가 만약에 이걸 붙이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맞을 수 있게, 머리는 피하고 팔은 올려서 팔꿈치 같은 부위로 가급적이선 떨어뜨려가지고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막으면은 당연히 찬 사람이 아파요. 가지고 넘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권범수 선수가 발이 되게 가벼워요.
가볍게 차는 발차기에는 그 잡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박자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차기 대응 방법은 떨어져서 막자. 했을 때 제가 딱 막았을 때 나는 저 친구의 발차기에 이렇게 당할 건 아닌 것 같다. 김범수 선수의 발차기의 질이 못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촛대뼈라고도 하죠. 네. 저기서도 밭발따기를 차면서 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와, 저걸 나한테 되치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솔직하게 딱 저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저 정도 타이밍에서 내가 이제 결승전 가야 되나? 결승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승전을 가면은 더 멋있게 해야지. 내가 이번 경기를 내가 이기고 있는 경기니까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내 실력을 감추고 결승전 가서 좀 멋있게 좀 뛰어볼까? 라는 생각을, 그런 욕심이 많이 났어요. 결승전 가거나 명인전 뛰거나 그럴 때가 되면은 주최 측에서 많이들 불러요. 절대 승부에 연연하지 말고 멋있는 모습 많이 하려고 해라. 이제 택견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범수 선수의 영상을 찾아봤을 때도 기억자 발차기에서 눈이 딱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내 영상이 상대방한테 간다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도 반대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숨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선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홍석일 선수.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발차기를 모션만이라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으면 저도 발차기를 응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발차기를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아끼고 싶다는 생각이죠. 욕심입니다, 욕심. 이제 얼굴 쪽에 가드를 잘 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물러남이 없이 맞서고 저도 있는데, 모션만 취하려고 하고 있죠. 2라운드에서는 쉽게 경기가 결정나지 않고 적어도 또 기억자 발차기 하길래 또 팔꿈치로 막았죠. 제 이 스탠스에서는 그래요. 제가 자꾸 대접이 안 들어가거나 품이 조금 엉성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주의를 받았습니다. 예, 대접. 네. 대접 잘하지 못했다고 네. 주의. 저것도 사실 팔꿈치로 막았어요. 팔꿈치를 막는데 팔꿈치로 막으면서 고개를 피하니까 아무래도 팔꿈치로 막는다고 해도 고개가 가까이 있으면 혹시라도 기억자에 이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피했죠. 얼굴 쪽에도 지금 강하게 들어왔는데. 강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강하게 막았죠. 저거는 저 정도에서는 그냥 한번 발차기를 하는 모션만 보여줘야지. 저 겨치기라는 발차기는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모션만 보여줄 때 많이 쓰기도 해요. 저 딱 돌아설 때 아이씨 제발 진짜 나한테 발차기를 하게 만들지 좀 마. 발차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타이밍이 0점 몇 초 동안 진짜 저의 그 욕심 때문에 이게 늦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들어가면 주특기, 네. 밭발따기 잘 피했어요, 권범수 선수. 멋있는 장면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 잘 피했던 권범수.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두rum치기를 할 때 저도 솔직히 고민되는 거예요. 기억자 할까? 그래도 진짜 내 체면이 있지. 내가 그런 발차기를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안 찼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서 한번 겨뤘기 때문에 저기서도 기억자를 해가지고 또 막은 거예요. 2회전 경기에서는 심판이 멈춰라고 했을 때 혹시 룰이 기억자 발차기를 이제 심판이 눈치를 챘나? 심판이 눈치를 채가지고 저 친구한테 격기를 주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럴 거면은 약간 타이밍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못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있는 가로지르기랑 이제
두름치기를 했을 때랑 시간이 약간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가로지르기는 제가 정확하게 막았거든요. 이렇게 물론 막았는데 이게 지르기다 보니까 가드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뭐 복싱 같은 걸 하더라도 복싱 같은 거에서 스트레이트를 정통으로 막으면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초보자들 가드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이트 이 펀치에 가드, 자기 가드에 자기가 맞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태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수싸움이 더 커요. 개인적으로 이제 수싸움 바둑 같은 개념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지? 어느 부위 때문에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죠. 아, 다시 이제 타임이 걸리는데 어떤 의도에서일까요? 아, 발이 이제 맞았냐 안 맞았냐. 권범수 선수가 찬 그 팔꿈치 부위로 막은 거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판정이 될런지요? 요거죠, 요거. 아, 네. 네. 손으로 이제 또 막았네요. 네네. 홍석희 선수가. 막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멈추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그때.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서 그때 시간을 봤는데 아까 전에 이제 심판들끼리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저는 계속 둘러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경기 상황이 어떤지 다른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그 관중석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어떤 부위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서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지났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판정이 되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하라고 해서 오버타임? 오버타임을 주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축구에서도 한 몇 초 동안은 이제 오버타임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홍석희 선수는 그리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죠, 사실. 약간 의아해했어요.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안 맞았거든요. 저기서도 제가 찰까 하다가 안 찼죠. 어차피 오버타임인데 괜히 오버타임에 제가 만약에 발차기를 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차지 말자라고 생각한 거죠. 판단을 바꾸는 거죠. 손으로 자기가 막 그리고 저 중간에 갑자기 버선을 이렇게 고쳐 신길래 10년 전에는 격기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진 경기가 많습니다. 그 오통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40분 이렇게 혼자 대회를 뛰다 보면은 풀리면은 풀렸다고 격기를 받았어요. 옷을 제대로 안 입은 거라고. 아니면 행시 바르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억울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렇게 버선을 중간에 고쳐 입을 정도면 내가 저기서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네. 저기서 저 선수가 경기를 멈춰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저는 진짜 그냥 당황했어요. 네, 시간이 지금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상이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심판이 이제 시간을 보내? 뭐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당황했어요 진짜. 살짝 있네요. 자, 지금 권범수 선수 쪽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타박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렇게 자꾸 기억자 발차기를 하려고 하면은 대응하는 가드법이 제가 정말 그 활개짓 중에서 팔꿈치로 막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느꼈으면은 그 발차기를 차면 안 되죠. 인지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버릇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발차기를 차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다른 질의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 말고는 이제 밥발차기만 계속 차려고 하니까 다른 발차기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고 인데 저거는 심판님 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방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션입니다. 근데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져서 차는구나. 다치는 장면이 나온 건 아닌데 아까 그 뼈가 뼈끼리 좀 네, 부딪힌 것 그때 같아요. 부딪힌 네.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막을 때. 네, 의무주인이 좀 투입이 돼서 정강이 쪽이군요. 네. 이 정강이 뼈는 굉장히 아픈 부위인데 팔로 막을 때. 그때 네. 저 영상 전에도 몇 번 저렇게 막혔죠. 아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충격이 있다가 네. 같은 거 이제 깐대 똑까. 제가 깐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가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히니까 단련이 안 돼 있는 부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히면은 카운터죠 사실. 또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강이 그 충격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맞으면 진짜 아프죠. 근데 사실 반대편에 있는 저의 이야기가 조금 많아요. 권범수 선수가 살짝 쩔뚝이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야? 그리고서 그래가지고 반대로 뒷배님께서 이게 지금 3라운드 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기 들어가겠네? 얘기를 하시길래 전 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 2라운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멘탈이 흔들렸죠 사실. 그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부채가 없어가지고 소청 못 들어가니까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3회전으로. 네. 네, 선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 그 홍석일 얘기를 선수 해주시는데 탁에 앉아서 쉬고 있는 한 경기 더 있는 거 자,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해설자분께서는 제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돌아가고 있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됐었어요. 아까 전에 시간이 2분이 끝났으니까 권범수 선수가 게임 중단 요청을 하기 전까지 이제 뭐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심판님이 잠깐 시간이 지났었네요 이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뭐야 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특변에서는 그 오버타임 개념이 거의 없는 게임이더라고요. 10몇 초를 그냥 뛴 거죠. 그만 10몇 초를 그냥 뛴 겁니다. 초청을 하기에는 또 너무 애매하고 3라운드 게임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